자, 토트넘에 영입생이 한 명 생겼어요. FA로 데려오면서 이제 이적료가 발생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솔로몬 일단 이름부터 확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다가오죠? 솔로몬이라는 예능 뭐 있었다고 있었죠. 하던데. 솔로몬의 선택. 예. 뭐 있었다고 들었어요. SBS에서 했던 그때 이제 예능이었죠. 변호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솔로몬의 선택하면 이제 뭐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누로 솔로몬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은 어느 정도는 눈에 좀 익은 선수가 아닐까. 그럼요. 지난 시즌에 이제 플럼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었죠. 약간 제트리 마술사 같은 느낌이었죠. 가마차기를 잘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지고 가마 때리는 슈팅으로 골도 넣고 유효 슈팅도 기록하고 그 선수가 풀럼의 이제 크랙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일단 로마노가 히어리고를 히어리고 순 아닙니다. 진짜 그냥 진짜 히어리고 히어리고. 나왔고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예. 지금 토트넘이 오필이 되게 빨라요. 작업을 되게 빨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리버풀도 그렇고 아유, 토트넘도 그렇고 더할 나위 없죠. 빠르게 지금 오피셜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올 이적 시장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구두 합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조건 합의도 완료가 됐고요. 이번 주 내로 솔로몬이 토트넘으로 가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 그러면 이제 오피셜 뜨겠네. 저거 통과하면.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FA 신분으로 토트넘에 합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팬분들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선수 계약 기간 같은 거 볼 때 트랜스퍼 마켓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이 선수가 until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다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솔로몬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샤흐타르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로마노나 다른 기자들은 지금 솔로몬이 이제 FA로 토트넘에 합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난 시즌 플럼에는 솔로몬 임대생이었습니다. 네. 임대 신분으로 합류를 했어요. 이 임대라는 건 결국 내가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단이랑 2년을 맺었어. 근데 이 계약 기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을 B 팀에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임대를 한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럼의 임대생 신분으로 합류를 해서 솔로몬은 본인의 샤흐타르 계약 기간을 채웠습니다. 근데 자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이 선수가 FA가 될 수 있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피파가 마련한 새로운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뭐냐면 러시아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선수는 본인의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피파가 이제 판결을 했고 이 말인즉슨 결국 이 선수가 자유롭게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가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 선수는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에서 뛰었죠. 네. 이 규정을 이용해서 솔로몬은 지난 시즌 풀럼으로 임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좀 이제 샤흐타르는 약간 좀 뿔이 났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남았고 지금 이 친구들이 무드릭을 굉장한 금액에 첼시에 팔았었기 때문에 뭐 토트넘 뭐 재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재소를 하는 거의 주체는 토트넘이 아니라 이제 피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규정이 처음 나왔었던 게 2022년 3월입니다. 그때는 임시 판결이었어요. 근데 2022년 6월에 이게 1년이 연장이 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지금 계약 기간 6개월이 남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6개월을 임대생 신분으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FA로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해외 쪽의 예상입니다. 저 피파 규정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러시아 지금 축구 대회도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황인범 선수도 어떻게 본다면 저 상황 때문에 서울에서 임대해서 뛸 수도 있었고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할 수도 있었고 저도 저 규정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설명했었던 이 규정 때문에 조금 더 임대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샤흐타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축구 외적인 이유긴 하지만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그가 그냥 꾸준하게 있었고 하면 이 선수 뛰게 하고 뭐 팔고 하는 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전쟁이라는 건 축구 위에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게다가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대표팀에서도 나름 한 1, 2년 전부터 두각을 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나이고 윙포워드라는 특수성도 있고 샤흐타르에서도 좀 잘하고 있는 유망주로 이제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샤흐타르 느낌에서도 이 선수를 앞으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어떻게 재정에 이제 충족하는 마련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좀 운이 안 따른 거죠. 상황상의 운이. 어쨌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 관련해서 사실 축구 쪽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케이스는 뭐 첼시고. 예, 그렇죠, 맞죠. 로만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토드 볼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 클럽들, 특히나 이제 챔피언스리그권에서 경쟁하는 클럽들은 뭐 사실 뭐 디나모 키이우도 그럴 것이고 샤흐타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손해는 지금 뭐 구단이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어떤 선수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솔로몬 처음 본 게 샤흐타르 시절이에요. 제가 샤흐타르 때 AS 모나코랑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이때 샤흐타르 감독이 데체르비였습니다. 그리고 데체르비의 샤흐타르가 꽤나 괜찮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시즌에 샤흐타르는 모나코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잡고 본선을 갑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은 조가 되냐? 레알, 인테르, 셰리프. 그 전설의 그 셰리프 돌풍. 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그 조에 합류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최하위로 탈락하긴 합니다. 이때 제가 중계 준비한다고 진짜 어렵게 그 셰리프 홈 경기까지 봤었어요. 셰리프가 이제 그 몰도바 팀이거든요. 그 구단주가 되게 부자라고 네. 막 형철한테 나 물어봤던 기억이 네. 나. 그 얘네 그 보안관 별 그래. 맞아. 인천 유나이티드 전 선수 무고사, 무고사의 친정팀도 셰리프였는데 그때 샤흐타르 데체르비 감독도 이때 지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솔로몬 경기를 봤는데 1, 2차전 둘 다 선발로 나왔거든요. 좌측 윙어로. 솔직히 말해서 좀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1차전 좌측 윙어, 그때 이제 우측 윙어가 테테였고 그리고 2차전도 좌측 윙어로 나왔는데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랑 2차전 때 맞교체가 된 선수가 누구냐면 무드릭이었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 두 선수 모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데 이 보통 이제 역발윙어로 기용이 되거든요. 네. 좌측에 기용이 되는 그쵸. 오른발잽입니다. 근데 사실상 양발잽이에요. 양발을 굉장히 고루고루 잘 씁니다. 제비예요? 네. 요즘 제비를 많이 쓰시네요. 네, 양발잽. 애구 제비우세요? 안경잽입니다. 그러니까. 네. 양발잽이라 상당히 드리블 칠 때도 간결하고 빠르게 템포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형철이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ZD 매크로 그래. 꽤 괜찮습니다. 반대쪽에서 뛰는 로번 생각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ZD 매크로는 로번인데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완성이 돼야죠. 네. 왜냐면 이제 로번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 선수는 볼을 좀 뺏길 때도 있어요. 키가 이제 170. 그리고 아시다시피 170 안 돼요. 사실 공식 프로필은. 이 선수가 몸은 그래도 막 왜소하거나 힘을 못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이즈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견제를 받았을 때 조금 볼을 뺏기는 일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잘하는 경기에서 이 선수 드리블 통하는 날은 진짜 매크로가 나오는데 안 통하는 날은 그냥 지워지는 경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견제를 많이 받는 날, 좀 상대 풀백이 그래도 수비를 잘하는 날 이럴 때는 솔로몬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냥 아예 경기에서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사이즈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왜냐면 로버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할 줄 아는 그쵸. 대단한 운동 능력을 그리고 지닌 로버는 선수니까. 어쨌든 피지컬 적으로 이 작은 선수가 작은 선수가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하고는 넘어, 차이가 로버는. 되게 크죠. 네, 그래서 플럼에서도 사실 좌측으로 주로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좀 작년에 아쉬웠던 건 이 2022-2023 시즌 전반기를 무릎 부상으로 아예 날렸죠. 맞아요.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복귀해서의 임팩트가 되게 셌습니다. 네. 23라운드부터 26라운드까지 연속골 넣었고, 기억나요. 주로 교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뛰게 되는데 좌우측 모두 소화가 가능한 건 예전에 샤흐타르 시절에 제가 이제 경기 차다 보다가 유로파리그 경기 보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뛴 그래요.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좌측 빈도가 많고 이스라엘 대표팀에서 좌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세트피스도 전담을 하고 샤흐타르 소속일 때도 이 선수가 하나 이제 특징은 풀 시즌을 선발로 붙박이 선발로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조커 역할을 좀 많이 한 선수예요. 2021-2022 시즌에 16경기 뛰는데 8교체였고 그 전 시즌은 23경기 14번의 선발 그리고 그 전 시즌은 20경기 10번의 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조커 역할, 경기의 흐름을 좀 바꾸는. 근데 보통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가진 그런 ZD 매크로 같은 무기가 있고 빠르고 템포 살릴 수 있고 역습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선수들이 보통 후반에 이제 수비수 체력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배우 공간 공략하는 그런 그쵸. 느낌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대표적으로 맨유의 가르나초가 뭐 진짜 그렇지. 엄청 잘 통한 조커로서 올 시즌 이름값을 톡톡히 했죠. 재미를 이름값 엄청 아이유스에 키웠죠. 재미를 엄청 쏠쏠하게 봤듯이 이제 솔로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점은 좀 피지컬입니다. 이런 체력적인 그래. 부분이나 이 선수의 작은 그러니까 경쟁력은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보고 플럼에서 그 연속골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윌리안한테 밀리면서 주전으로 또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ZD 매크로 패턴 좋아요. 근데 이게 읽혔을 때 뚜렷한 대안이 지금 있는가? 그쵸. 네,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만약에 이제 토트넘에 진짜 합류하고 오피셜이 뜬다면 고민을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봤을 때 왼쪽이기 때문에 혹시 손흥민 선수하고 좀 겹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여준 툴이 너무 달라요. 손흥민은 확고하게 주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이고
솔로몬은 한 팀에서 선발로 뛰기에는 아직도 봐야 될 게 좀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커로서의 쓰임새는 좀 있겠지만 솔로몬이 바로 선발로 투입될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남고 그래도 이 영입이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토트넘 입장에서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덜하고 나이가 어린 편이라서 나중에 파이 때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때 솔로몬을 영입하면서 공격진 뎁스를 채웠는데 돈은 안 썼잖아요.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다른 포지션 보강을 또 할 수 있어요. 센터백 해야지. 그래. 이렇게 되면 센터백 해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도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빠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그때 주전으로 또 기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을 대체한다는 느낌보다는 손흥민의 약간 백업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얘가 앞으로 토트넘을 이끌고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고 그냥 뎁스를 좀 늘렸다. FA로 그냥 쏠쏠한 선수 데려왔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치 일단 돈이 안 들었다. 그래. 그래서 확고하게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경쟁을 의식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 약간 애매한 입지에 있던 선수들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은 조금 출전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솔로몬이 잘한다고 전제했을 때. 지난 시즌에 히샬롱이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이런 윙어의 보강 그리고 좌측을 주로 보지만 우측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이 좀 멀티성을 가진 선수는 자개 FA다 그리고 지난 시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험했다 뭐 이러면 저는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이게 어리다라는 거는 그걸 긁어볼만 하잖아요. 어린 선수들 왜 계약 기간 오래 하겠어? 이적료 어떻게든 발생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리고 나름 이스라엘 대표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더만. 근데 이런 선수 FA로 데려왔다? 터졌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득을 팀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샤타르가 그렇죠? 지금 괜히 아니 돈을 얼마를 받고 그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샤타르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일이고 그럼요. 이게. 그래서 뭐 솔로몬은 아마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겁니다. 그럼 오피셜이 뜨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스쿼드 내에서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